네, 중단원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표는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크기가 4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개념을 좀 일단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개념이 있냐? 자,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x의 평균이 m이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x바의 평균은 m으로 그대로가 될 거야. 그 다음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요. x바의 분산은 얘를 뭘로 나눌 거야? n으로 나눠줄 거지. 그 다음 시그마의 x가 시그마라고 하면은 시그마의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공식과 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2의 x를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자, 2의 x를 먼저 구할 건데 2의 x는요. 위아래로 곱하고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2분의 1은 4분의 1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4분의 그러면 얘는 4분의 2잖아. 2 플러스 2가 되니까 1 이렇게 되겠지. 2의 x제곱도 한번 구해봅시다. x제곱이니까 x가 제곱 이렇게 오시고 0, 1, 4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v의 x를 구하고 싶은 건데 분산은 제평평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4분의 보니까 1이랑 2, 4랑 2 곱해주면 되겠지? 2 플러스 4가 돼서요 2분의 3이 되고요.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2의 x가 보니까 여기에서 1이 되는 거니까 2의 x바도 얘도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2의 x바 하나 구해야 됐고요. v의 x바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분산이 2분의 1이 나왔거든. 이 자리에 2분의 1을 쓰면 되는 거니까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n분의 1 곱해야 돼. n이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자, 그래서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8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8분의 1.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1이 나오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8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공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6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래. 써보자. x가 물결 정규분포니까 n이라고 쓰고요. 45,12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항상 이제 제곱으로 써주세요. 그래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분할 수 있다. 크기가 36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n이 36인 경우니까 x바도 정규분포가 될 건데 평균은 어떻게? 그대로가 될 거고 표준 편차 자, 천천히 봅시다. x바의 표준 편차를 해줘야 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라 그랬죠. 루트 n으로 나눈다. 자, 이건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12를 6으로 나누면 되니까 2라고 쓰면 되겠지. 루트 36이니까 6으로 들어갔어요. 자, 2의 제곱으로 씁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x바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여기를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z라는 게 표준 편차를 보면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고 x바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줄 수가 있을 거야. 해봅시다. 그럼 p에 39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45 얘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쪽에 넣어주는 거야. 그거나 같다. z 그 다음 45 마이너스 45 얘를 2로 나눠줍시다.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3 z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건데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0이고 얘가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니까 사실 오른쪽 0부터 3까지의 넓이랑 똑같지. 자,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찾아주면요 0.4987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7번 모집단이 다음을 따른대요. 그
그대로 한번 써봐. x 물결 n에 80, 10의 제곱. 자, 이렇게 항상 제곱으로 써주세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대. 그랬을 때 다음 확률이 0.6826이 됐다는 거잖아. 자, n의 값을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x바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좋겠지. 여기서 크기가 n이라 그랬으니까 x바에 대해서 평균은 그대로고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눈다.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10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얘는요, 다시 한번 표준화를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z는 여기 있는 상황 루트 n분의 10이고 x바 마이너스 80 이걸로 표준화 시켜주면 되겠지. p에 78 마이너스 80 얘를 루트 n분의 10으로 보고 z 82 마이너스 80 얘를 루트 n에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를 계산해 주면은 얘는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되겠지. 그러면은 약분도 할 수가 있을 거야. 약분하면은 5가 되고요. 약분하면은 5가 될 거예요. 확률인데 그러면은 5분의 마이너스 루트 n z 5분의 루트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대칭성에 의해서 2배 해줍시다. p에 0 z 5 루트 n 이렇게 한 게 얘가 0.6826이 됐다는 소리야. 약분해주세요. 0.3413이지. 그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0부터 0부터 어디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 넓이가 0.3413인 걸 찾아주면 되는데 이 값 자체가 여기에서는 5분의 루트 n이라는 거고 0.3413일 때는요 1이 되는 거잖아.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찾을 수 있어요. 161쪽에 있지. 자, 따라서 5분의 루트 n은 1이 되는 거니까 루트 n은 5가 되고요. 따라서 n은 25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8번 축구공 한 개의 무게래. 자, 얘를 x라고 합시다. x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요. 평균은 430, 표준 편차가 6 이렇게 씁시다. 축구공을 16개를 가져왔대. 16이지. 자, x 반대에 n이고요. 430 평균은 그대로. 자, 표준 편차 쓸 때는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천천히 한번 써보자. 루트 16이니까 4가 되고요. 2분의 3이 될 거예요. 2분의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x바라는 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무게의 평균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주면 되거든. 무게의 평균이라는 게 x바를 의미하잖아. 우리가 구하는 게 p의 x바 왼쪽에 쓰면 되겠네. x바가 433보다 작은 이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표준화 바로 할 수 있겠지. 자, 계속 해왔으니까 표준화 바로 해볼게요. 433에서 빼는데 뭘 빼냐? 얘가 평균이고 얘가 표준 편차야. 빼기 430을 빼시고요. 2분의 3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3이고 약분 될 거니까 p z가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이 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2니까 2가 있고 여기 넓이 전체를 구해주는 거지. 근데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 왼쪽 반 갈라서 여기는 0.5가 될 거고요. 0부터 2까지는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구할 수 있잖아. 0.4772가 될 거야. 0.5 플러스 0.4772가 될 거니까 0.9772가 되겠죠. 0.9772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9번 주민이 전체의 25%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대. 그러니까 P가 4분의 1이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지. 주민 300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N을 나타내는 겁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비율, 이 300명 중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P햇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본 비율이지. 일단 구하는 걸 먼저 써보면은 확률을 구하고 있는데요. P햇이 0.2, 0.3 이 사이에 있는 거 구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일단 우리가 P햇에 대해서 좀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개념부터 보면은 P햇이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은 P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다시 써보면은 P햇이요. P가 4분의 1인 거 알고 있지? 자, 4분의 1이니까 0.25라고 일단 씁시다. 0.25 콤마 여기 루트 n분의 PQ는 다시 한번 써보자. 얘가 루트에 300명이거든요. 그 다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으로 써도 괜찮지. 약분하자. 3이 1이 되고요. 그럼 4제곱이고 10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100이니까 10분의 1로 나오고 4제곱이니까 4분의 1로 나올 거야. 4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0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표준화 써가지고 계산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줄 건데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루트 n분의 pq 그 다음 p햇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야.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 자리에 써주면 되겠죠. 계산합시다. p 0.2 마이너스 0.25가 되고요. 그 다음 40분의 1이거든. z가 되고 그 다음 0.3 마이너스 0.25고 그 다음 4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은 위에도 여기도 0.05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0.05가 되거든. 40을 곱하면 2가 되죠. 그래서 B 마이너스 2Z 2가 되니까 2배의 확률 0Z 2 이렇게 되겠지. 0부터 2까지는 표준 정규분포 표에 있으니까 0.4772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0.9544가 되겠지. 그래서 0.954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여기 있는 공식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 있는 이 공식이지. P햇 표본 비율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P가 되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가 된다. 자, 이 공식으로 문제 풀어내는 겁니다. 10번 신생아의 몸무게는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신생아 중에서 64명을 이미 추출해서 몸무게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3.3, 표준 편차가 0.4였다. 몸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도 사실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모 평균의 신뢰 구간. 자,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신뢰 구간이에요. 써줄게. 신뢰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 m이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랑 x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k가 뭐냐? 이 k가 신뢰도에 의한 값이죠. 신뢰도에 의한 값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95% 구간에 대해서 묻고 있으면은 K가 1.96이 될 거고 99%에 대해서 묻고 있으면은 K가 2.58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 신뢰 구간의 길이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인데 여기 뒤에 있는 거를 B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거를 A라고 하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A에서부터 B까지잖아. 그래서 B-A를 해주시면 되고요. B에서 A를 빼면은 2K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 부분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m이 x바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너무 중요한 공식이고요. 2번 너무 중요한 공식이야.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수월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10번도 보니까 평균이 m인데 64명, n이 64라는 소리지. 3.3 64명 중에서 추출했으니까 3.3이 x바에 대한 정보고요. 표준편차니까 얘가 시그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얘는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라서 s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근데 n이 충분히 크면은 이제 모평균의 모집단에 대한 표준편차를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로 이제 대체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대신에 s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얘를 s라고 써야 돼요. 자, 그래서 n이 충분히 컸을 때 이 시그마를 s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99%라고 했으니까 k가 2.58인 상황이야.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이 공식을 가져올 건데 여기 있는 것들을 대입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x바가 있으니까 3.3이고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지? 99%라 했으니까 2.58이에요. 2.58 곱하기 루트에 64명이야? 64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시그마 S에 해당하는 거지 0.4라고 쓰고, 그 다음 M이고요. 똑같이 써. 3.3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64분의 0.4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항상 여기 있는 공식이 있는데, 자, 이 공식을 암기했다가 대입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당탕탕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이 또 쉽지는 않아. 자, 천천히 해볼게. 그럼 얘가 8이고요. 약분 하면은 얘가 0.1이고 2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0.05가 돼. 0.05니까 곱하는데 얘랑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2.58에 0.05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곱셈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0이고요. 58에 40이지. 40이고 5, 25니까 9 이렇게 나오고 1290이 나오는데 0점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게 0.129가 되고 여기에도 계산하면은 0.129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을 3.3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3.3에다가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보면은 m의 값은 어떻게 되냐? 네, 계산을 해왔어요. 3.171부터 3.429 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게 계산이 어려워. 네, 계산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 소수점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기가 너무 쉬운 거지. 자, 그래서 이 계산할 때 꼼꼼하게 한 번에 집중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자, 11번인데 11번은 앞에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 신뢰 구간의 길이인데 신뢰 구간 길이는 앞에 10번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번 공식을 보면 되겠죠. 자, 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된다 그랬잖아. 자, 이 공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니까 여기에서 95%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8이라 그랬어.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은 95%라고 했으니까 k가 1.96이라면 알 수 있죠. 써봐. 2 곱하기 1.96 곱하기 몇 개가 있는 거야? 크기가 30이라 그랬지. 30이니까 루트 n 자리에 써줍시다. 루트 30이라 쓰시고요. 얘를 시그마 해준 게 8이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 문장이잖아. 네, 됐고.
같은 신뢰도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4일 때 표본의 크기를 구하세요. 같은 신뢰도라 그랬어. 그럼 2 곱하기 1.96이고요. 곱하기 표본의 크기인데 표본의 크기가 몇인지 몰라. 표본의 크기가 몇인지 모르니까 얘를 m이라고 할까? 그럼 루트 m분의 시그마 얘가 4가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m을 잘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여기 1번 공식이 있는 거야. 한번 잘 사용해 봅시다. 일단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랑 이만큼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홍 색깔 부분을 잘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루트 30을 양변에 곱하세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시그마 얘를 해주면은 8 루트 30이 됩니다. 그러니까 8 루트 30을 이쪽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 8 루트 30을 루트 m으로 나눠준 게 4가 되니까요. 약분 2 되겠지. 루트 m 넘겨줘. 2 루트 30이 루트 m이 되니까 양변 제곱해봐. 그럼 120이 m이 되겠죠. m이 120. 120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처음에 이 평균이랑 그 변수가 겹치니까 m 말고 얘 그냥 n이라고 쓸까? 자, n이라고 씁시다. 이게 미지수가 겹치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자, n이라고 써줄게요. n이 120. 120으로 수정해주세요. 자,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미지수 두겠습니다. 12번. 모집단에서 크기가 8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비율이 0.3이었다.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두 번째 개념인데 아까는 모평균의 표본 평균에 대한 신뢰도, 신뢰 구간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모 비율의 신뢰 구간이라고 해서 여기도 개념 한번 써보고 갈게요. 그럼 P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P 햇이라는 게 플러스 K에다가 루트 N분의 PQ 그 다음 P 햇에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 꼭 기억해 주세요. 똑같이 이 K라는 게 신뢰도에 의한 값인데요. 만약에 신뢰도가 95%라고 하면은 K는 1.96이 되는 거고 99%라고 하면은 K는 2.58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 N이 충분히 크게 되면은 PQ 자리에 P@Q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모 비율의 신뢰 구간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두 번째는 신뢰 구간의 길이인데 신뢰 구간의 길이 마찬가지지. 앞에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전체를 B라고 하고 전체를 A라고 하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B-A가 되니까요. 2K에다가 루트 N분의 PQ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들 위에 있는 이 공식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이 공식은 암기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꼭 잘 암기해 주세요. 자, 1번 공식이고 자, 2번 공식이에요. 해봅시다. 모집단의 크기가 84래. n이 84란 소리고요. 표본 비율 그러니까 P 햇이 0.3이란 소리야.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왼쪽에서 구한 이 공식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겠지. 자, 한번 써볼게요. P 햇이 0.3이라 그랬으니까 0.3 마이너스 95%니까 K가 1.96이야. 1.96 곱하기 루트가 이렇게 오시고요. 84가 오면 되고 0.3이니까 0.3 곱하기 0.7 이렇게 쓰면 되겠지. P 쓰고 동일하게 써봐. 0.3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에 84분의 0.3 곱하기 0.7 이렇게 쓰면 되겠지. 계산해 볼게요.
0.3 곱하기 0.1이니까 얘가 0.21이 나오고 약분하면은 얘가 0.01이고 그 다음에 4가 나오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제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4라는 거는 이 뒤에 전체가 2분의로 나오고요. 얘가 0.1로 나오면 되잖아. 그치? 0.1 제곱하면은 0.01이 되는 거니까. 되겠지? 약분해주면은 0.05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하는데 1.96이랑 0.05랑 곱해주면 돼. 자, 계산이 이렇게 되죠. 계산해 볼게요. 1.96과 0.05를 곱해주면은 얘를 곱해주면요 0이고 8이고 9, 0, 0 이렇게 되겠지. 점이 4개니까 0.098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해서 0.098이 되고 0.3이랑 얘랑 계산해 주면 되겠지. 0.3이랑 방금 계산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098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빼고 더해주면 되니까 자, 이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면요 0.202 p 그 다음 0.398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2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계산을 잘 해주자. 이 소수점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루트 밖으로 뺄 때도 제곱수로 빼야 되니까 계산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신중하게 계산해 주세요. 13번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 우리가 12번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 이 공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 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얘를 써주면 되겠지. n이 충분히 크면은 pq 대신에 p hat q hat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00명을 이미 추출했는데 200명이 A 브랜드를 선호했대. 그러면은 p hat이라는 게 n분의 x니까 400분의 200이 돼서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신뢰도 99%니까요. K가 2.58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몇 명을 이미 추출했냐? 400명이잖아. 400을 n자리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에다가 대입해주면은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에 n 몇 명이었지? 400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두 개니까 2분의 1 하나로 나오고 400은 20의 제곱이잖아. 없어지면서 20분의 1로 나오면 되니까 40분의 1이 될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40분의 1은요. 다시 한번 보면은 0.025로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싹 계산해 보니까 0.025가 나왔다는 소리야. 2랑 얘를 먼저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먼저 계산하면은 0.05 곱하기 2.58 계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2.58이고요 0.05인데 이거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곱셈을 합시다. 그러면 0이고 9고 2고 1이니까 최종적으로 0.129 0.129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 사용해 가지고 문제 풀어주세요. 14번 찬성률을 알기 위해서 300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300명이니까 n이 300이란 소리지.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 이거였대. 300명 중에서 정책에 찬성한 사람 수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얘들아. 300명 중에서 정책에 찬성한 사람 수를 구하는 건데 미지수를 좀 잘 두면 좋을 것 같아. p 햇의 정의부터 생각해 봅시다. p 햇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총 표본의 크기 분의 그 다음 사건의 개수야. 표본의 크기 분의 사건의 개수. 얘가 p 햇의 정의죠. 그래서 p 햇을 n분의 x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문제 상황을 보니까 자, n이 300이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렇지. 그 다음 300명 중에서 정책에 찬성한 사람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x를 구해달라 이 말이야.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x가 여기 있으니까요.
n도 알고 있고 x를 구하는 거니까 p 햇을 한번 잘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p 햇을 한번 구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문제 조건을 봐봐. 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잠깐 공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p라는 게 공식이 사실 어떻게 되는 거야? p 햇 플러스 k에다가 루트 n분의 pq, 그 다음 p 햇 마이너스 k에다가 루트 n분의 pq, 이거를 구하니까 위에처럼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근데 얘들아, 핵심을 잘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p 햇을 구하는 상황이고, p 햇은 부등식에서 이게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잖아. 그리고 그 값이 0.701이랑 0.799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p 햇을 구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 쉽게 생각하면은 이 뒤에 있는 거를 b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거를 a라고 하면요. a랑 b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은 p 햇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공식을 보니까 그렇지. 두 개 더하면은 꽉 날아갈 거잖아. 2로 나눠주면은 p 햇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신뢰 구간의 이 부등식, 공식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p 햇을 구할 수가 있구나. a랑 b가 여기 있으니까 더해봅시다. 0.701 플러스 0.799,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해주면은 얘가 0.75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p 햇이라는 게 0.75가 나오게 되고, 공식이 있지? 그럼 x분의 n인데 n이 300이라면 알고 있잖아요. 300. 이런 식으로 공식 쓸 수 있으니까 x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x는 300을 넘겨서 곱해주면은 225. 225명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5번. 1, 2, 3이 하나씩 적힌 공이 각각 6개, 4개,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복원 추출로 공을 한 개씩 45번 꺼냈대요.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x파라고 했을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들아, 일단 공식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구해볼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두 가지 사실이지. 첫 번째는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럼 이제 평균도 구해야 되고 표준편차도 있어야 되겠지. 어쨌든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를 생각을 해서 얘를 표준화 시킬 수가 있겠다 생각해 줄 수가 있고, 두 번째, 2의 x가 m이라고 하면은 2의 x바도 m, 평균은 그대로일 것이고, 그 다음 분산, vx가 시그마 제곱이면은 v의 x바는 얘를 n으로 나눈 게 되겠지. 그 다음 시그마의 x가 시그마면은 어차피 루트 쉬운 거니까 x바의 표준편차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두 가지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m이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우리는 최종적으로 x바에 대해서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x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일단은 x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이랑 분산 구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표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x가 이렇게 있는데 1, 2, 3. 1, 2, 3이 하나씩 있대요. 그러면은 보는데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총 12개가 있는 거지. 12개 중에서 6개, 12개 중에서 4개, 12개 중에서 2개면은 합이 1이 되고요. 확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첫 번째 미션이 우리가 2의 x를 구해야 돼. 자, 2의 x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위아래로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위아래로 곱하고 더합시다. 12분의 6 플러스 8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12분의 20이니까요 4로 나눠 3분의 5야. 두 번째,
Vx 구합시다. Vx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재평평제지.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계산해주세요.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2의 x제곱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다 씁시다. x제곱이 1, 4, 9라고 쓰고 위아래로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은 초록색깔 보고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6이고 4, 4, 16이고 9, 2, 18 이렇게 되겠다. 12분의 40이 되고요. 4로 나눠. 4로 나누면은 3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써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는 얘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얘를 써주면 되겠지. 계산하세요. 3분의 10 마이너스 제곱으로 써야 돼. 9분의 25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얘는 통분해봐. 9분의 30 마이너스 25니까 9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낸 거야. 자, 됐어.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은 2의 x바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2x. 얘랑 똑같죠? 그래서 3분의 5가 되고요. v의 x바. v의 x바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x바가 얘인데 거기에다가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45번 꺼냈대. 그럼 9분의 5 곱하기 45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약분해주면은 9분의 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시그마의 x바 얘는 9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과 표준편차 여기 있죠. 평균이 3분의 5이고 표준편차가 9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야. 여기 있는 공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기 위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표준화해보자. z라고 쓰시고요. k-3분의 5 좀 더 크게 쓸까? 좀 더 크게 쓸게요. 확률 z고요. k-3분의 5 그 다음 얘를 9분의 1이지. 9분의 1을 해주면은 이거 전체가 0.8413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러면은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한번 그려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 절반이 0.5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쯤에 값이 있을 건데 이 값이 여기는 이 값이죠.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해서 8413이 돼야 되니까 이쪽 부분이 0.3413이 되면 되는 거지. 얘는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이 값이 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은 1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 값이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9분의 1 넘겨줄게요.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k-3분의 5는 9분의 1이니까 우당탕탕 계산하면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 k는 9분의 16. 9분의 16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과정들이 복잡하니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자, 내용들 한번 잘 복습해보세요. 16번 향수 한 병의 양은 평균 100이고 표준편차가 4m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써볼게. x 향수 한 병의 양을 x라고 합시다. 물결표 n에 100, 4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향수 4병을 묶은대. 그래서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x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100 여기서 n이 4인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4 루트 n으로 들어가니까 2의 제곱으로 바로 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시그마의 x바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얘를 2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판매하는데 한 세트의 향수의 양이 384 미만이거나 424 초과인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향수 한 세트가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 한 세트인데 얘들아 한 세트에 4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구하는 거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이렇게 될 거야. 구하는 게
일단 한 세트가 4병이라 그랬으니까 확률이고요. 4개를 각각 x1부터 x4까지 한번 표현해보자. x1, x2, x3, x4가 384보다 작거나 미만이거나니까 이제 all, 덧셈으로 표현합시다. 더하기 p, x1, x2, x3, x4 큰데 4, 2, 4보다 큰 거. 얘를 우리가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네, 여러분 16번은 어떤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표본 평균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본의 평균이지. 표본들의 평균을 내주겠다는 거니까 n분의 x1, x2, 땡땡땡 해서 xn까지 다 더한 거를 n으로 나누면은 x바, 표본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양변을 4로 나눠. 그러니까 여기도 4로 나누고요. 4. 여기도 4로 나누는 거야. 4로 나눠. 그럼 좌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좌변이 표본 평균의 공식이잖아요. x바가 4로 나눈 거죠.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96이 되겠지. 이거랑 더하기 p, x바가 큰데 4로 나눠 106보다 크다. 이 두 확률을 더해 주시면 돼요. 여사건의 확률로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지? 이 확률은 여사건으로 생각하면은 1 마이너스 p고요. 96 x바 그 다음에 106 이 사이를 빼주는 게 훨씬 계산이 쉽겠다. 자, 이렇게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 줄 건데 이거 전체를 스타라고 하고 스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제 스타를 계산할 건데 우리가 x바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표준화 해주면 되겠죠. p 어떻게 할 거냐? 96이 있는데 여기 100을 빼시고요. 2로 나누세요. 자, 100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지. z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106에 대해서 100을 빼주고 2로 나눠주세요.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p-2 z 3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그러면은 그래프로 생각을 해봤을 때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죠. 자, 이렇게 해서 0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왼쪽에 이 넓이랑 오른쪽에 이 넓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구하는 거는 페이지 161쪽에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으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타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확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구해낼 수 있겠지. 계산하면은 0.024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7번 모비율이 p인 모집단에서 키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p 햇에 대해서 다음일 때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이거는 공식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결국에 이런 거잖아. p의 z 절대값이 작거나 같은 거지. z의 절대값이 보니까 0.95잖아요. 그럼 이제 95%를 의미하는 거야. 95%에 해당하는 거를 해주면 되니까 1.96이 되겠지. 얘가 0.9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사실 K거든? 그럼 신뢰도에 의한 값인데 95%에 대한 신뢰도의 값은 1.96이 되는 거잖아? 근데 P햇이라는 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P이고 표준 편차가 n분의 PQ 이거 제곱을 위에다 써주자. 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우리가 좌변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다시 쓰면은 P의 좌변 다시 써볼게요. Z인데 Z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루트 n분의 PQ 그 다음에 P 햇 마이너스 P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써보면은 절대값인데 분자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pm-p 이렇게 들어가고 루트 n분의 pq 작거나 같다 1.96
얘가 0.95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넘겨봐. 얘만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P의 절대값 P hat 마이너스 P 작거나 같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n이 충분히 크면은 P hat Q hat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P hat Q hat으로 다 써줄게요. 네, 이게 0.95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이랑 비교해봐. 그럼 위에 있는 이 식이나 밑에 있는 이 식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다 똑같지. 얘나 다 똑같으니까 이 초록 색깔 부분끼리 같아져야 된다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초록 색깔 부분. 일단 이 부분은 약분해서 분자 날려주시고요. 얘부터 쓰자. 0.28이라는 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계산 되겠니? 약분해주세요. 7입니다. 그 다음 넘겨. 그러면은 루트 n은 7이 되니까 제곱해. n은 49. 49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내용들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우리 잘 한번 시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